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열린 우리 예술단의 평양 단독 공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객석을 가득 채운 북한 주민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공연이 끝나자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조용한 무대에 가왕 조용필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 예술단 공연은 우리 시간 오후 6시 30분에 시작했습니다. 조용필은 북측에서 요청했다는 그 겨울의 찻집 등을 불렀고 이선희도 아름다운 강산 등 대표곡을 열창했습니다. 그 밖에 윤도현 밴드, 백지영 등 총 11팀의 가수들이 26곡의 노래를 부르며 2시간여 동안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 2월 서울에서 북측 가수들과 무대를 함께했던 서연은 오늘 사회를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 깊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평양 대극장을 메운 북한 주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아이돌 걸그룹 레드벨벳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공연 막바지에 출연진이 모두 나와 다시 만납시다를 합창할 때는 손을 흔들며 화답했습니다. 지금 북측 많은 분들이 호응을 엄청 잘해주셨어요. 들어가고 나서도 계속 박수를 계속 쳐주셔서 1,500석을 가득 채운 북한 주민들은 공연이 마무리되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2002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진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도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예술단은 내일 평양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북측 예술단과 합동 공연까지 마치고 귀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어제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은 사전 예고도 없이 김정은이 깜짝 등장했습니다. 가을엔 서울에서 공연을 하자고 하는 등 문화예술 교류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최현식 기자입니다. 김정은이 손뼉을 치며 공연장 2층 객석에 등장합니다. 1층 객석을 향해 손을 흔들고 고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김정은이 공연장에 등장한 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6시 50분쯤. 김정은은 내가 레드벨벳을 보러 올지 관심이 많았는데 일정을 조정해 오늘 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은 우리 출연진을 만나 문화예술 공연을 자주 해야 한다며 남측이 봄이 온다라는 공연을 했으니 가을엔 결실을 갖고 가을이 왔다라는 공연을 서울에서 하자고 말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또 북남 합동 공연이 의의가 있을 수 있으나 순수한 남측 공연만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합동 공연을 봤으니 단독 공연이라도 보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종환 장관은 김 위원장이 공연 중 노래와 가사에 대해 물어보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부인 리설주와 함께 참석했고 김여정과 김영남, 최희 리선권 등도 동행했습니다. TV조선 최현식입니다. 어제 북한은 우리 예술단의 공연에 앞서 시작 시간을 2차례나 바꿨습니다. 깜짝 관람했던 김정은의 스케줄 때문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수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초 예정된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 시작 시간은 오후 5시 3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측의 요구로 공연 시작 시간을 2시간 늦췄다가 다시 6시 30분으로 일정을 바꿨습니다. 북측은 더 많은 사람의 관람 편의를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김정은의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서였던 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당초 김정은은 오는 3일 열리는 남북 합동 공연을 관람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어제 공연을 깜짝 관람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동선 노출을 꺼리는 북한이 공연 일정을 급히 변경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공연은 김정은의 도착이 늦어지면서 오후 6시 50분에 시작됐습니다. 취재진은 리허설만 관람하고 공연 시간에는 공연장 입장이 제지됐습니다. 극도의 보안 조치 역시 김정은의 직접 참석 때문인 걸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평양 공연에 대한 이야기 나눌 텐데요. 이 북측 대표인 현송월 단장과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이 김철웅 탈북 피아니스트, 그리고 이 박상희 심리분석 전문가,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장원준 뉴스편집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13년 만에 다시 선보인 평양 공연, 어제 남측 단독 공연을 했는데요. 김정은이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이 합동 공연할 때 찾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이 많았었는데 북한 최고 지도자가 우리 남측 예술단의 공연을 직접 관람한 것도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정 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일단 김정은이 오늘 노동신문, 조금 전에 노동신문에 이제 인터넷에도 올라왔는데 일면 톱 기사로 크게 다뤘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김정은이 이제 공연을 관람했다는 게 제목으로 뽑혀 있고, 또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원래 내일 열리는 합동 공연을 볼 거라는 게 대부분의 예상이었는데 어제 공연 남측 단독 공연을 온 거는 아마 일정상의 문제였다는 걸 노동신문도 직접 여기다 명시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남북 합동 공연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연단만의 단독 공연을 북한 최고 지도자가 본 거 이제 처음이고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뭐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시간이 잠깐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어제 6시 40분쯤에 김정은이 공연장 도착하고 6시 50분쯤까지 이제 우리 남측에 대한민국 그 사람들하고 악수하면서 6시 50분쯤에 이제 자리에 착석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예정됐던 두 차례 바뀌어서 6시 반, 우리 시간 6시 반에 예정도 조금 늦어서 6시 50분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일정들이 왔다 갔다 한 거 시작한 시간 이런 게 김정은이 깜짝 관람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조금 바뀌었고 흔들렸고 또 그걸 중심으로 계속 진행됐다. 어쨌든 근데 김정은 최고 지도자가 이 남측 공연을 봤다는 것 자체는 역사적으로 계속 거론될 의미가 있는 그런 이벤트로 여겨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철웅 선생님은 1995년도에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입선을 하신 정말 유명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신데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객석에서 관람을 한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저는 3일 공연보다 오히려 2일 공연이 볼 여지가 되게 많다고 더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또 시간의 변동도 있었고 그래서 어제는 확실히 김정은이 나올 것이다 예측을 했었습니다. 시간 변동이 딱 올 때 감이 오셨군요. 네, 감이 딱 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특히 왜 그러냐면 3일 공연이 진행되게 되는 류경 정주영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1호 행사, 즉 다시 말하면 김부자의 행사를 하기에는 적합지 않은 곳입니다. 체육관이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동평양 대극장은 과거에 1호 행사들을 수없이 많이 진행했던 것이고 북한에서는 종합 공연장으로서는 완전 세팅이 되어 있는 아주 최고의 극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1호 행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 선생님 아니면 이런 판단은 내려주실 수가 없는데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제 김정은 위원장 결국 참석을 해서 박수도 치면서 공연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보시기 어떠셨어요, 어제? 예, 저도 이제 오늘 새벽에 들어온 영상들을 보면서 김정은 특히 새벽에만 해도 한 2시간 2분 정도밖에 지금 나오죠. 새벽에 점점 많이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김정은이 깜짝 등장해서 이제 박수를 치고 옆에 도정환 우리 문화체육부 장관하고 옆에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공연을 북한 최고 지도자가 보는 첫 장면이니까 역사적인 이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문화체육부 도정환 장관 자리했고요. 그러니까 1층에서 이제 공연장 도착해서 2층 객석 중앙. 저희가 이제 어느 공연장이든지 정말 VIP들이 앉는 가장 로얄 박스죠. 그렇죠. 그 로얄 박스에 앉아서 이제 공연을 관람을 막 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도정환 장관에게도 이제 앉으라고 권하면서 본인 김정은 위원장 본인도 앉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저렇게 중간중간 도정환 장관에게 어떤 노래냐, 가사가 어떤 거냐 하면서 우리 예술단 공연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는 그런 모습과 함께 관람을 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김 선생님, 유럽에 있는 무슨 공연장과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혹시 저기서 공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게 89년도 세계 13차 청년 학생 축전을 통해서 건립된 건물인데요. 2005년도에 새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원래 2000석이었던 것을 1500석으로 객석을 자리를 넓힙니다. 그러면서 각종 어쿠스틱, 그러니까 음향 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음향들을 조절을 해가지고 2005년도에 완공하면서 그때 당시 살아있던 김정일 위원장까지 현장 방문을 하는 이런 극장으로서 북한에서는 자랑할 만한 특히 저기서는 2008년도 뉴욕 필하모니가 연주를 했던 그런 것이고
이번에 갔던 그 예술단들은 다 대중 가수들이기 때문에 유경체육관 같은 스피커가 동원되는 경기장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대신에 저기 덩평양대극장은 아주 그 종합예술단체로서 클래식 공연도 가능한 예. 모든 공연이 가능한 이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김정은뿐만이 아니라 리설주, 김여정, 김영남, 최휘, 리성권, 김창선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름들이 거론이 되는데 네. 다 오셨어요, 이분들이. 네. 예의를 갖췄고 어떤 이 공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 보면 여기서는 대남 라인이 다 나온 겁니다. 예. 네. 한국에 왔던 사람들이 다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그 김정은의 어찌 보면 그 기대라고 하겠죠. 예. 내가 이렇게 관심이 많고 김영남을 비롯해서 김여정 자기 친동생 사실 이 모든 어떤 그 시나리오는 김여정의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의 작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 김여정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대남 라인들이 다 나옴으로써 이 공연과 더불어 그 어떤 그 대남 어떤 앞으로의 그 정상회담에 대한 예. 기대를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 대통령께서 뭐 합동 공연을 보셨는데 단독 공연 우리가 보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냐? 그렇죠. 지금 뭐 김여정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예,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말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공연에 사회자로 나선 소녀시대 멤버 서현 씨가 먼저 인사를 전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평양 시민 여러분, 북측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수이자 배우 서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저는 사회자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남과 북, 그리고 북과 남의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마음 깊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현 씨는 어제 이 북한 노래 푸른 버드나무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요. 예. 이 노래가 김일성이 지시해서 만들어진 노래라고 하는데 이 교수님께서는 현송월 단장과 같이 대학도 다니셨잖아요. 네. 이 노래에 대한 의미도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노래는 사실 1990년대 중반에요. 김일성이 아닌 김정일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그래서 황진영이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고요. 그런데 이 노래가 그 유명한 버천보 전자악단, 당시에 버천보 전자악단이 가장 최고의 악단이었는데 그 버천보 전자악단의 김강숙이라는 전설적인 배우가 불러서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이 노래의 가사를 가만히 본다면 결국에는 1, 2절까지는 참 그 멋진 세파 속에서 꿋꿋이 평양을 지켜낸 버드나무에 대해서 노래를 하다가 예. 3절에 와서는 갑자기 나를 키워준 당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우리와 같이 너의 모습도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예. 결국에는 정치적으로는 3절 부분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이 되는데 예. 그나마 북한 노래의 어떤 찬양곡 중에는 그나마 정치색이 안 들어가서 아마 서현 씨가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절까지 하면 정치색이 거의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네. 2절까지만 하면 네,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2절까지 아마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평양 공연에서요 관심을 모았던 무대 가운데 하나가요 바로 백지영 씨의 종 맞은 것처럼인데 이 무대 영상을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고요. 박 소장님 정말 네. 오랫동안 말씀 안 하시고 계셨던 거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괜찮습니다. 너무 즐겁게 듣고 있고요. 예. 그 백지영 씨의 총 맞은 것처럼이 북한의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좀 호소력 있는 가수인데 백지영 씨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노래를 할 때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부터 정말 남북 교류가 더 활발하게 시작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뒤에 보면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서의 만남과 헤어짐 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남과 북이 손을 맞잡은 모습 이런 것들이 영상으로 뒤에 나오면서 예. 백지영 씨의 그런 어떤 호소력 있는 노래가 더해지니까 굉장히 감동을 자아내는 듯합니다. 저희도 빨리 전체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네. 너무 드는데요. 아무래도 11팀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를 장식한 분은 조용필 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이 출연자 중에 가장 많은 노래를 불렀는데요. 예. 북한이 요청한 곡도 포함이 됐죠. 조용필 씨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13년 전 제가 평양에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평양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저희 음악과 노래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교감했습니다.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우리를 찾아오기에 꿈을 찾아
네, 네. 저런 화면이 사실 오늘 새벽에 지금 막 다 넘어온 거 아닙니까? 네. 예. 아직은 저희가 일부분밖에 그렇죠. 받지 일부분, 않았는데 일부 곧 전체 발표해서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마지막 합창곡 이 친구여까지 포함하면은 자신의 곡 총 4곡이나 부른 거거든요. 데뷔 50주년에 평양 공연까지 해서 이 조용필 씨의 진짜 소감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누구보다 더 벅찬 그런 그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되고요. 특히 데뷔 50주년이 올해입니다. 또 예전에 또 평양 공연을 한번 했던 적도 있거든요. 게다가 뭐 노래의 곡수로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곡을 불렀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다 알고 있다는 또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9개월의 찻집은 김정일 위원장의 애창곡으로 또 알려져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제 조용필 씨가 가장 큰 그런 감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자신의 밴드인 그 위대한 탄생과 함께 부른 조금 전에 들으신 지금 듣고 계신 그 노래들뿐만 아니라 또 합창곡으로 조용필 씨의 노래인 친구여가 또 선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후배들과 다 같이 불렀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 역시 이제 50주년, 데뷔 50주년을 맞이한 조용필 씨가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그 장면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친구여까지 하면 4곡이 아니라 5곡을 부른 셈이 됩니다. 조용필 씨 노래를. 네네. 자, 어디 가서 뭐 끝날 때쯤 노래 부르는 사람 보고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야, 네가 조용필이냐 왜 마지막에 마이크를 잡냐 그랬는데 조용필 씨 노래로 딱 멋지게 끝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인데 자, 레드벨벳이 남측예술단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과연 북한 주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실제로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레드벨벳의 평양 무대 한번 보시죠. 자, 객석의 모습, 지금 뒷모습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조간신문을 봤을 때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 호응을 받았다. 예전에 이 과거 평양 공연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런 노래가 나오고 저런 예쁜 여성들이 나오면 반응을 안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2003년에 베이비복스와 신화가 다녀왔을 때 경직돼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도 경직돼 있으면 어떡하나. 왜냐면 우리가 사실 레드벨벳의 공연이 가장 관심이었거든요. 과연 대한민국의 한류 스타의 정점에 있는 레드벨벳의 노래를 들을 때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너무나 궁금했는데 상당히 박수도 많이 쳐주고 호응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드벨벳의 멤버들이 나중에 인터뷰를 할 때 굉장히 떨렸는데 공연 중에 반응이 좋으니까 긴장이 많이 풀렸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연 전에 가사나 율동 이런 거에 전혀 지금 수정 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레드벨벳을 얘기한다면 상당히 그 방북 그 팀에 끼었을 때, 아이돌이가 이렇게 모두들 놀랐었는데요. 이 사실 북한에서는 되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 김정일 시대에서 우리 갔던 베이비복스나 또 그 핑클 같은 그 여러 그 아이돌 그룹이 갔다가 살짝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었는데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이 북한식 음악을 어떻게 현대화할까가 가장 고민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부인인 이설주가 가수 출신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란봉악단을 어떻게나 현대화시키고 싶은데 이 아이돌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그룹보다는 레드벨벳에 제일 관심이 갔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중의 반응도 과거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가 상당히 세련됐다는 걸 피하라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좀 풀어줘도 돼라고 지시도 갔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봤던 레드벨벳의 그 의상과 율동 모습 그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더 신기하게 다가왔고 또 이 주민들도 마음을 열고 박수를 치고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마음이 이전보다 많이 풀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박수를 크게 치고 있고요. 또 노래가 나올 때 손을 위로 들어서 좌우로 흔들면서 이제 호응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저도 좀 전체 영상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연 전체 분위기를 봐야 어느 정도로 정말 이게 그 호응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뭐 시간도 많이 흘렀고 예. 또 현재 그런 그 남북 관계도 좀 계속 변화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북한 관객들의 또 북한 주민들의 마음에 좀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끝날 때도 또 이제 관객들이 기립박수로 이제 인사를 해줬다고 합니다. 예. 앞으로 또 합동 공연도 한 번 남아 있는데요. 그때는 지금보다도 어제 있었던 공연보다 더 큰 환호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받은 느낌 가운데 하나는 객석이 생각보다 굉장히 젊은 관객들로 그리고 세련되게 양복 입으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참석을 한 거 아닌가. 네. 어떤 분들일까요? 저분들은? 일단은 김정은이 참석하는 행사는 1회 행사라고 해가지고 신원이 철저해야 됩니다. 그런 행사다 보니까 저기에는 당연히 당과 정부의 모든 인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리하게 봐야 될 것이 예. 과거 북한보다 간부층이 되게 젊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에 거의 예술인들이 대거 많이 참석했습니다. 내가 살짝 저 옆에 있는 저 배우들이 그 배우입니다. 모란봉악단 배우들입니다. 그럼 모란봉악단 배우들을 비롯해가지고 가장 최고의 북한의 배우들이 지금 같이 공연을 관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00명에는 당과 정권기관 간부들도 있지만 예술인들이 대개 참석을 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 그런 공연인데요. 이번 공연 시간 조정이 2차례나 있었습니다. 뭐 당초 다양한 추측들이 나왔었는데 결국 김정은 참석 이 시간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원래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6시 반, 뭐 7시 반 이렇게 되는 게 아시겠지만 북한보다 우리가 지금 30분 빨라지지 않았습니까? 북한 시간 조정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저걸 그대로 보시면 북한 시간으로 원래 오후 5시에 열리려고 하다가 7시로 미뤘다가 다시 6시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6시 반으로 2번 조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굉장히 의아했는데 처음엔 더 많은 관람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북한 측이 밝혔는데 결국은 김정은이 우리 시간 6시 50분, 그러니까 조금 지각했죠. 6시 반 그 공연 시작 시간보다. 조금 늦게 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오기 위해서 그거를 맞추느라고 그렇게 왔다 갔다 했구나. 아마 그리고 아까 우리 김 선생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내일 공연에 오는 것보다 어제 공연에 오는 게 더 예상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마 또 북한 입장에선 이 김정은의 동선이 노출되는 너무나 내일로 온다는 게 너무 확연히 되면 동선 노출에 대한 리스크를 좀 생각했을 수도 있고 어제도 아마 그런 리스크 때문에 시간을 좀 조정했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죠. 김정은의 이 신변이라든지 1호 행사에 대한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기자단도 많이 갔는데 결국 사진 기자, 카메라 기자 한 명 말고는 일단 밖으로 나가라. 조금 기다려보라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갈 줄 알았더니 결국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카메라 기자 한 명만 안에서 찍었다고 하고 다른 기자들은 그냥 모니터로 봤다고 해서 기자들은 많이 김이 셌을 것 같은데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까 지금 잠깐 말씀들 하셨지만 전 어제 평양에서 레드벨벳이 저렇게 공연하는 걸 김정은 앞에서 어쨌든 다른 북한의 많은 당 간부들이 왔다고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레드벨벳이 저렇게 한국에서도 사실은 레드벨벳은 중독성이 너무 심해서 학생들 듣지 말아라 이럴 정도로 조금은 수능 앞두고는 절대 듣지 마라 이런 얘기. 굉장히 그 중에서도 파격적인 좀 핫하고 뜨거운 논란의 그 아이돌이 북한에 저렇게 지금 나오는 저 장면을 보면서 저는 약간 그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게 남북 간의 한반도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레드벨벳이 평양에서 저렇게 마음껏 공연한 장면 같다 그런 생각이 좀 솔직히 좀 들었습니다. 자, 북한 객석에서도 정말 문화적인 충격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레드벨벳 입장에서도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아무튼 최고의 공연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공연이 끝나고요. 출연진이 모두 나와서 합창을 같이 했습니다. 그 모습 함께 보시죠.
이렇게 같이 부르면서 가슴이 찡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또 함께 이 북한 노래죠. 다시 만납시다가 불려졌는데 평양 공연에서는 단골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 노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도 평양 공연에서 불렸고 또 심지어 최근에 우리 서울 공연에서도 들렸습니다. 한번 함께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백두에서 한라로 우린 하나의 결에 헤어져서 얼마냐 눈물 또한 얼마였던가 잘 있으라 다시 만나요 잘 가시라 다시 만나요 옥미유 소리칩니다 안녕히 다시 만나요 잘 있으라 다시 만나요 잘 가시라 다시 만나요 옥미유 소리칩니다 무대에서 저런 노래를 직접 부르면은 가슴이 찡하고 눈시울이 붉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관객들도 참 많이 감동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도 이 곡 끝까지 다 듣고 공연 후에 이 출연진들을 만나서 한 명 한 명 기념 촬영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 말할 때 뭐 레드벨벳을 만날지 안 만날지 관심을 보였던 것 같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거 보면은 이 우리 언론의 반응도 좀 계속 확인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레드벨벳 만날지 안 만날지 많이 궁금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했다는 거니까 그만큼 대한민국 남측의 언론 동향 잘 챙겨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인 것 같은데 그 레드벨벳이 전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서 악수를 해주셨는데 네. 저희도 너무 떨려서 남측 언론을 보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레드벨벳과 만날지 안 만날지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날도 오시고 싶다고 했는데 일정상 못 오신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자, 이번 방북예술단에 레드벨벳이 참여하게 된 이유가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좋아해서 이렇게 좀 꼭 좀 불러주십시오 한 거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하는데 자, 김정은 위원장이요. 가을엔 서울에서 공연을 좀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평화 무드를 계속 가자.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제스처를 보인 겁니다. 평화 제스처를 보인 거고 우리가 지금 좀 급하니까 우리 문화예술이라도 계속 쭉 가자. 꾸준히 가자. 또 봄이 평양에서 했으니까 가을에는 서울에서 한번 갈게.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의 어떤 그 행보에서 나는 뭐든 포기할 수 있다. 라는 어떤 그 우회에서 표현했던 그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객석에서 레드벨벳 노래까지 따라 불렀다 뭐 이럴 정도인데 뭐 남북 정상회담이나 뭐 북미 정상회담을 이 봄 초여름에 앞두고 있는데 잘 된다면 가을에서 서울 공연하는 거 특별히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봄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어제 이제 공연을 한 건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게 잘 돼서 서울에서 가을이 왔다. 이런 공연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얘기는 여러 가지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방향대로 이 남북 대화, 미북 이 정상회담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뭐 전후 사정을 보면 이렇게 아주 순탄하게 갈지는 모르겠으나 김정은 위원장이 고도로 이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전략적인 그 언사들을 계속 쏟아내면서 여기에 사실은 우리 정부나 미국이나 중국도 조금씩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가지 하는 언사에 상당히 많이 좀 좌우되는 굉장히 다시 한번 그 한반도의 격변을 김정은 위원장이 틀어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 사실은 이 질문을 꼭 우리 김 선생님한테 하고 싶었습니다. 서현 씨가 다시 나오는데 왜 서현 씨가 MC를 봤을까 우리 궁금했잖아요. 아까도 나온 것처럼
그 한국의 서울에서 공연할 때도 다시 만납시다를 그날 섭외했는데 서현 씨가 그날 당일이죠. 해서 노래 잘하니까 네, 또 그래서 그날 했던 것도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말도 잘하고 해서 여러 가지 제가 그때 이제 유틸리티 플레이어라 그랬는데 오늘 한 신문에 보니까 서현 씨가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얼굴이라서 인기가 됐다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얼굴이 서현 씨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삼지연 그 관현악단이 왔을 때 평양 공연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서현 씨가 깜짝 출연을 했는데 저는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에서 요청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북한에서 여성상으로 가장 본보기로 내세우는 미인상입니다. 얌전하고 차분하고 거기다가 소녀시대의 인기는요 평양에서 아주 하늘을 찌릅니다. 그 소녀시대의 칼군무 이 칼군무 때문에 학원이 생길 정도입니다. 물론 대놓고 생기지 못했지만 뒷골목 학원들이 생기고요. 이 또 싸이 춤이 또 아주 뒷골목 학원이 생깁니다. 요즘 이제 레드벨벳이 가다 오니까 또 이제 레드벨벳 학원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레드벨벳에서 조이 씨가 아쉽게 좀 합류를 못하게 됐는데 5명 다 왔으면 더 반응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 그리고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하면서 계속 전체 방송을 언제 볼 수 있을까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전체 중계 방송은 언제 어느 방송사에서 볼 수 있습니까? 네, 기다려지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5일 이번 주 목요일은 5일 저녁 7시 55분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타방송국이니까 우리가 어디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방송 얘기를 뭐 저희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목요일 날 한다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태권도 공연도 호응을 얻었는데 조금 특이한 건 방탄소년단 노래가 지금 나가자 조금 무대가 경직됐다. 객석이 경직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이 가서 이제 시범을 했는데요. 지금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시범이 멋있습니다. 송판, 격파 이런 데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집중하면서 봤는데 노래 파이어, 방탄소년단의 파이어가 나올 때는 사람들이 경직됐다고 합니다. 그 시범단이 박수를 유도했는데 그 전에는 박수를 유도하면 박수를 쳐주고 즐거워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유도를 해도 좀 긴장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냥 이것이 한류 스타일 노래에 흔히 이제 북한에서 얘기하는 자본주의 날라리풍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노래여서 그런 것이었는지 아니면 방탄소년단의 파이어 노래를 다 알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조금 경직되는 순간이 있었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이고요. 그러나 공연이 모두 끝난 후에는 또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또 보내주고 이런 활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남자 아이돌 반응은 싸늘하고 여자 아이돌 반응은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호응을 잘해줬을까요?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그 동평양 대극장에서 열린 공연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와 있고 레드벨벳이라는 어떤 아이돌 그룹의 문화는 사실 북한에서는 낯설어요. 낯설은데 김정은 위원장이 왔으니까 또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주시하고 보니까 여기는 호응이 좀 있은 것 같고 사실 저 반응이 가장 북한틱한 반응입니다. 그럴 수 있죠. 북한틱한 반응인데 저기 보게 되면 체육인들인데 근데 저기에 멍 내들고 누가 환호를 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한 명 나서서 환호를 했으면 또 분위기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뒤에서 않습니다. 보는 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데 얼굴은 경직돼 있으면서 발장단은 치지 않았어요. 하나만 더 아까 서현 씨 얼굴 얘기 해설을 너무 아주 속 시원하게 해주셔서 어제 공연한 11팀 뭐 조용필 씨부터 혜진이, 이선희, 뭐 YB, 서현 북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풍의 노래 가수는 그중엔 누구로 보이십니까? 요즘 젊은 세대는 단연 백지영 씨의 청 맞은 거죠. 정말 그렇군요. 그리고 조용필 씨는 단독 공연을 했기 때문에 친구의 호공 이 노래가 지금 뜨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의 가장 국민가요는 뭐냐면 최진희 씨의 사랑의 미로입니다. 사랑의 미로. 그건 벌써 80년대 아마 북한 사람이면 남녀로서 뭐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아는 노래입니다. 정말 윤상 씨랑 현송월 단장이 정말 우리나라 가수들이 가서 호응이 될 만한 노래들을 잘 선정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이 사랑의 미로는 사실 사모님 소리 듣는 분들의 18번 아니겠습니까? 정말 노래 많이 듣고 그랬는데 자, 이번에 태권도 시범단 그 전체적인 공연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점화. 가슴엔 불을 붙이답니다.
가슴에 불을 붙이다. 전 이거는 딱 보고 성인 영화 제목이랑 비슷하다, 어울리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 태권도 공연도 한 번 더 남아 있고요. 남북 이제 합동 공연도 한 번 더 남아 있으니까요. 멋진 공연 잘 펼치고 돌아오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50분쯤까지 이제 우리 남측에 대한민국 그 사람들하고 악수하면서 6시 50분쯤에 이제 자리에 착석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예정됐던 두 차례 바뀌어서 6시 반, 우리 시간 6시 반에 예정도 조금 늦어서 6시 50분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일정들이 왔다 갔다 한 거 시작한 시간 이런 게 김정은이 깜짝 관람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조금 바뀌었고 흔들렸고 또 그걸 중심으로 계속 진행됐다. 어쨌든 근데 그 김정은 최고 지도자가 이 남측 공연을 봤다는 것 자체는 역사적으로 계속 그 거론될 의미가 있는 그런 이벤트로 여겨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철웅 선생님은 1995년도에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입선을 하신 정말 유명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신데,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그 객석에서 관람을 한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저는 3일 공연보다 오히려 2일 공연이 볼 여지가 되게 많다고 더 생각했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 또 시간의 변동도 있었고, 그래서 어제는 확실히 김정은이 나올 것이다 예측을 했었습니다. 시간 변동이 딱 올 때 감이 오셨군요. 네, 감이 딱 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특히 왜 그러냐면 3일 공연이 진행되게 되는 그 류경 정주영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1호 행사, 즉 다시 말하면 김부자의 행사를 하기에는 적합지 않은 것입니다. 체육관이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동평양 대극장은 과거에 1호 행사들을 수없이 많이 진행했던 것이고, 북한에서는 공연, 종합 공연장으로서는 완전 세팅이 되어 있는 아주 최고의 극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1호 행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 선생님 아니면 이런 판단은 내려주실 수가 없는데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제 김정은 위원장 결국 참석을 해서 박수도 치면서 공연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보시기 어떠셨어요, 어제? 예, 저도 이제 오늘 새벽에 들어온 영상들을 보면서 김정은 특히 새벽에만 해도 한 2시간 2분 정도밖에 지금 나오죠. 새벽에 점점 많이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김정은이 깜짝 등장해서 이제 박수를 치고 옆에 도정환 우리 문화체육부 장관하고 옆에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공연을 그 북한 최고 지도자가 보는 첫 장면이니까 역사적인 이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문화체육부 도정환 장관 자리했고요. 그러니까 1층에서 이제 공연장 도착해서 2층 객석 중앙. 저희가 이제 어느 공연장이든지 정말 VIP들이 앉는 가장 로얄 박스죠. 그렇죠. 그 로얄 박스에 앉아서 이제 공연을 관람을 막 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도정환 장관에게도 이제 앉으라고 권하면서 이제 본인 김정은 위원장 본인도 앉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저렇게 중간중간 도정환 장관에게 어떤 노래냐, 가사가 어떤 거냐 하면서 우리 그 예술단 공연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는 그런 모습과 함께 관람을 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김 선생님, 유럽에 있는 무슨 공연장과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혹시 저기서 공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게 89년도 세계 13차 청년학생 축전을 통해서 건립된 건물인데요. 2005년도에 새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원래 2000석이었던 것을 1500석으로 객석을 자리를 넓힙니다. 그러면서 각종 어쿠스틱, 그러니까 음향 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음향들을 조절을 해가지고 2005년도에 완공하면서 그때 당시 살아있던 김정일 위원장까지 현장 방문을 하는 이런 극장으로서 북한에서는 자랑할 만한, 특히 저기서는 2008년도 뉴욕 필하모니가 연주를 했던 그런 것이고, 이번에 갔던 예술단들은 다 대중 가수들이기 때문에 유경체육관 같은 스피커가 동원되는 경기장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저기 동평양 대극장은 아주 종합예술단체로서 클래식 공연도 가능한, 모든 공연이 가능한 이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정은뿐만이 아니라 리설주, 김여정, 김영남, 최휘, 리성권, 김창선,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름들이 거론이 되는데 다 오셨어요, 이분들이. 예의를 갖췄고 어떤 이 공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 보면 여기서는 대남 라인이 다 나온 겁니다. 한국에 왔던 사람들이 다 나온 거고요. 그리고 김정은의 어찌 보면 기대라고 하겠죠. 내가 이렇게 관심이 많고 김영남을 비롯해서 김여정 자기 친동생, 사실 이 모든 어떤 시나리오는 김여정의,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의 작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김여정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대남 라인들이 다 나옴으로써 이 공연과 더불어 대남 앞으로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 대통령께서 합동 공연을 보셨는데 단독
공연 우리가 보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냐. 그렇죠. 지금 뭐 김여정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예,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말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공연에 사회자로 나선 소녀시대 멤버 서연 씨가 먼저 인사를 전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평양 시민 여러분, 북측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수이자 배우 서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저는 사회자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남과 북, 그리고 북과 남의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마음 깊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연 씨는 어제 이 북한 노래 푸른 버드나무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요. 예. 이 노래가 김일성이 지시해서 만들어진 노래라고 하는데 이 교수님께서는 현송월 단장과 같이 대학도 다니셨잖아요. 네. 이 노래에 대한 의미도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노래는 사실 1990년대 중반에요. 김일성이 아닌 김정일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그래서 황진영이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고요. 그런데 이 노래가 그 유명한 버천보 전자악단, 당시에 버천보 전자악단이 가장 최고의 악단이었는데 그 버천보 전자악단의 김강숙이라는 전설적인 배우가 불러서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이 노래의 가사를 가만히 본다면 결국에는 1, 2절까지는 참 그 멋진 세파 속에서 꿋꿋이 평양을 지켜낸 버드나무에 대해서 노래를 하다가 3절에 와서는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열린 우리 예술단의 평양 단독 공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객석을 가득 채운 북한 주민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공연이 끝나자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조용한 무대에 가왕 조용필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 예술단 공연은 우리 시간 오후 6시 30분에 시작했습니다. 조용필은 북측에서 요청했다는 그 겨울의 찻집 등을 불렀고 이선희도 아름다운 강산 등 대표곡을 열창했습니다. 그 밖에 윤도현 밴드, 백지영 등 총 11팀의 가수들이 26곡의 노래를 부르며 2시간여 동안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 2월 서울에서 북측 가수들과 무대를 함께했던 서연은 오늘 사회를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 깊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평양 대극장을 메운 북한 주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아이돌 걸그룹 레드벨벳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공연 막바지에 출연진이 모두 나와 다시 만납시다를 합창할 때는 손을 흔들며 화답했습니다. 지금 북측 많은 분들이 호응을 엄청 잘해주셨어요. 들어가고 나서도 계속 박수를 계속 쳐주셔서 1,500석을 가득 채운 북한 주민들은 공연이 마무리되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2002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진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도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예술단은 내일 평양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북측 예술단과 합동 공연까지 마치고 귀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어제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은 사전 예고도 없이 김정은이 깜짝 등장했습니다. 가을엔 서울에서 공연을 하자고 하는 등 문화예술 교류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최현식 기자입니다. 김정은이 손뼉을 치며 공연장 2층 객석에 등장합니다. 1층 객석을 향해 손을 흔들고 고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김정은이 공연장에 등장한 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6시 50분쯤. 김정은은 내가 레드벨벳을 보러 올지 관심이 많았는데 일정을 조정해 오늘 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은 우리 출연진을 만나 문화예술 공연을 자주 해야 한다며 남측이 봄이 온다라는 공연을 했으니 가을엔 결실을 갖고 가을이 왔다라는 공연을 서울에서 하자고 말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또 북남 합동 공연이 의의가 있을 수 있으나 순수한 남측 공연만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합동 공연을 봤으니 단독 공연이라도 보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종환 장관은 김 위원장이 공연 중 노래와 가사에 대해 물어보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부인 리설주와 함께 참석했고 김여정과 김영남, 최희, 리선권 등도 동행했습니다. TV조선 최현식입니다.
갑자기 나를 키워준 당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우리와 같이 너의 모습도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예. 결국에는 정치적으로는 3절 부분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이 되는데 예. 그나마 북한 노래의 어떤 찬양곡 중에는 그나마 정치색이 안 들어가서 아마 소연 씨가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절까지 하면 정치색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네. 2절까지만 하면 네,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2절까지 아마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평양 공연에서요 관심을 모았던 무대 가운데 하나가요 바로 백지영 씨의 종 맞은 것처럼인데 이 무대 영상을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고요. 박 소장님 정말 네. 오랫동안 말씀 안 하시고 계셨던 거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괜찮습니다. 너무 즐겁게 듣고 있고요. 예. 그 백지영 씨의 총 맞은 것처럼이 북한의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좀 호소력 있는 가수인데 백지영 씨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노래를 할 때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부터 정말 남북 교류가 더 활발하게 시작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뒤에 보면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서의 만남과 헤어짐 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남과 북이 손을 맞잡은 모습 이런 것들이 영상으로 뒤에 나오면서 예. 백지영 씨의 그런 어떤 호소력 있는 노래가 더해지니까 굉장히 감동을 자아내는 듯합니다. 저희도 빨리 전체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네. 너무 드는데요. 아무래도 11팀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를 장식한 분은 조용필 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이 출연자 중에 가장 많은 노래를 불렀는데요. 예. 북한이 요청한 곡도 포함이 됐죠. 조용필 씨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13년 전 제가 평양에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평양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저희 음악과 노래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교감했습니다. 왜 한숨이 나는 꽃을 찾아 꿈을 네, 네. 저런 화면이 사실 오늘 새벽에 지금 막 다 넘어온 거 아닙니까? 네. 예. 아직은 저희가 일부분밖에 그렇죠. 받지 일부분, 않았는데 일부 곧 전체 발표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마지막 합창곡 이 친구여까지 포함하면은 자신의 곡 총 4곡이나 부른 거거든요. 데뷔 50주년에 평양 공연까지 해서 이 조용필 씨의 진짜 소감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누구보다 더 벅찬 그런 그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되고요. 특히 데뷔 50주년이 올해입니다. 또 예전에 또 평양 공연을 한번 했던 적도 있거든요. 게다가 뭐 노래의 곡수로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곡을 불렀다는 것 자체가 예. 북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다 알고 있다는 또 그렇겠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특히 9개월의 찻집은 김정일 위원장의 애창곡으로 또 알려져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제 조용필 씨가 가장 큰 그런 어제 북한은 우리 예술단의 공연에 앞서 시작 시간을 2차례나 바꿨습니다. 깜짝 관람했던 김정은의 스케줄 때문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수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초 예정된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 시작 시간은 오후 5시 3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측의 요구로 공연 시작 시간을 2시간 늦췄다가 다시 6시 30분으로 일정을 바꿨습니다. 북측은 더 많은 사람의 관람 편의를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김정은의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서였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당초 김정은은 오는 3일 열리는 남북 합동 공연을 관람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어제 공연을 깜짝 관람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동선 노출을 꺼리는 북한이 공연 일정을 급히 변경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공연은 김정은의 도착이 늦어지면서 오후 6시 50분에 시작됐습니다. 취재진은 리허설만 관람하고 공연 시간에는 공연장 입장이 제지됐습니다. 극도의 보안 조치 역시 김정은의 직접 참석 때문인 걸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봄봄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 스토리입니다. 평양 공연에 대한 이야기 나눌 텐데요. 이 북측 대표인 현송월 단장과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이 김철웅 탈북 피아니스트, 그리고 이 박상희 심리분석 전문가,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장원준 뉴스 편집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13년 만에 다시 선보인 평양 공연, 어제 남측 단독 공연을 했는데요. 김정은이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이 합동 공연할 때 찾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이 많았었는데 북한 최고 지도자가 우리 남측 예술단의 공연을 직접 관람한 것도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장 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일단 김정은이 오늘 노동신문, 조금 전에 노동신문에 이제 인터넷에도 올라왔는데 일면 톱 기사로 크게 다뤘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김정은이 이제 공연을 관람했다는 게 제목으로 뽑혀 있고, 또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원래 내일 열리는 합동 공연을 볼 거라는 게 대부분의 예상이었는데 어제 공연 남측 단독 공연을 온 거는 아마 일정상의 문제였다는 걸 노동신문도 직접 여기다 명시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남북 합동 공연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연단만의 단독 공연을 북한 최고 지도자가 본 거 이제 처음이고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뭐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시간이 잠깐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어제 6시 40분쯤에 김정은이 공연장 도착하고 6시 5